자, 오늘 했던 내용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는 경우 우리 프린터 55번에 보면은 거짓이라는 말 들어가는 걸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55번에 24개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거기에 거짓계약서가 몇 번에 있습니까? 5번, 4번, 5번에 있죠? 4번, 5번. 4번, 개업공개사가 거짓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고요. 소속공인회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죠. 그래서 1번 자격 취소 X입니다. 자격 취소는 부양지역, 부양지역 같이 시작.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양도되어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되죠. 2번 자격증 반납 7일 이내 하는데 누구한테 반납한다? 교부한 시도의사 7일 이내 취소 3개만 반납한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경우 반납 규정이 없죠.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하는 것은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 2개만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 54번 맨 밑에 보면 있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 X.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회사가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에 서명 날인 안 하면 소속공인회사는 자격정지, 개업공인회사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시험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며 또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도 시험에 나왔어요.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개업공인회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회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설명을 할 의무는 없죠. 소속공인회사는 안 해도 되죠.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설명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해도 자격정지죠. 개업공개사가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격정지는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X.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은 등록취소 업무정지하죠? 예, 그래서 X입니다. 4번 X. 5번. 자격정지, 자격취소는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 전부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의사. 54번 프린트 맨 밑에 다만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는 맨 밑에 6번, 7번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입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입니다. 자,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자격 취소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자격 취소 하나만 5일. 5일이라는 숫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딱 한 번 나와요. 자격 취소하면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말 딱 한 번 나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5일 또 한 번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 한 번 더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5일 딱 한 번입니다. 뭐 한 경우? 자격 취소를 한 경우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한다고 했죠? 자격정지는 보고 규정 없다. 다만 통지 규정도 없는데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시도의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모두 될 수 있다 했는데 업무정지가 아니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요. 그렇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옛날에 업무 정지했는데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2014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더 무거운 벌칙입니까? 500만 원 과태료하고 업무 정지 6개월 이하하고. 예, 업무 정지가 더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했다고 했습니다. 완화. 왜냐하면 이게 확인 설명은 긁고 넘어지면 완벽하게 못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업무를 6개월 동안 업무 정지당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2014년도에.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 위반으로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냥 과태료만 받으면 됩니다. 2 플러스 1이었잖아. 아까 2 플러스 1. 지금 1 플러스 1이잖아. 1 플러스 1은 그냥 과태료 그대로 받으면 된다고요. 2 플러스 1.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면 업무정지죠.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자, 이것도 아까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폐업일이 아니고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기억이 안 나요? 아까 했던, 나요? 예. 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폐업일로부터. 자, 그 다음에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고 했죠?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직원이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해서 1,000만 원 벌금 받으면 사장은 통상적으로 판례를 보니까 10분의 1 정도 받더라고요. 사장은 거의 100만 원 정도 받아요. 이게 법정형을 묻는 게 아니라 선고형을 묻는 거잖아요. 선고형을. 그래서 동일한 액수가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받고요.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절대로 징역을 가는 일은 없죠. 그리고 이 양벌 규정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개업공개사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누가 있어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 과태료 있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과태료 아니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다. 포상금 국고에서 전부가 아니라 국고에서 최대 100분 50%까지만 보조 가능하죠.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전부라고 해서 X입니다. 전부는 안 됩니다. 일부만 보조할 수 있고요. 그 일부가 최대 50%까지. 최대 50%는 2분의 1. 우리 프린터 56번에 2분의 1에 10번. 찾았습니까? 56번 프린터 2분의 1에 10번. 포상금 국고 보조 비율 50% 내라고 돼 있죠? 밑줄 치놓으세요. 최대 50% 절반까지만 대줄 수 있다. 국가에서. 국고에서입니다. 협회에서 대줄 수 있다. X입니다. 폐업 후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폐업 후 중개업을 하면 이게 뭐예요? 무등록 중개업자잖아요. 등록이 안 돼. 폐업하면 등록 효력이 상실되죠?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했으면 이건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무부양 광시 공시 시작. 우리 프린터 28번에 있잖아요.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 공시 시작.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의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왕따시키는 경우, 친목회,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 4개가 신설됐어요. 작년에. 이거 3개였는데 원래 4개가 추가됐다고요. 포상금 지급 대상이. 13번은 맞습니다. 14번.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맞죠? 맞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부 설치를 한 때에는 사후 시도의사에게 신고, 지회는 등록관청의 사후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공제운영위원회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공인중개사, 그래서 X,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위원회 비교하는 프린터 첫 번째 주에 내드렸습니다. 오늘 프린터는 지난달 프린터하고 똑같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 16번 맞네요.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이냅니다. 19명.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 11명 이하.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위원회 비교하는 프린터 내드렸잖아요. 그래서 16번은 오죠. 맞는 내용이죠. 17번 협회는 공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입니다. 2개월에서 3개월로 바뀌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임기는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2년.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우리 프린트 38번 맨 밑에 있습니다. 2년이고요.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경우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한 번만. 자, 그 다음에 19번 이건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안 했네요.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지급 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옵니다. 100분의 100입니다. 돈 달라고 하면 항상 줄 수 있을 만큼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게 지급 여력 비율을 맞추려고 900억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부동산이 1100억이고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재산이 지금 2000억이 넘나 보더라고요.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20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이 광이죠, 광? 무부양 광시공시. 시작. 무부양 광시공시. 맞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를 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또한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죠. 다음 주 명절입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명절 음력으로 설이니까 이제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다음 주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